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보건복지부 국감이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와 제약산업계도 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 전문 언론 데일리팜의 가인우 팀장과 함께 관련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이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문재인 케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방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문케어가 이제 가동될 경우 우선적으로 이제 고가 항암제 등 그러니까 중증 질환 의약품부터 이제 급여가 우선적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제도 시행과 관련된 그 재정 조달, 그러니까 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이제 확산된 겁니다. 네, 뭐 5년간 30조 원이 넘는 재정이 그렇습니다. 투입이 되어야 이 문재인 케어가 완성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먼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추가 소요될 재정이 30조 6천억 원으로 이제 추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연달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야당 의원들은 그 문재인 케어가 준비가 안 된 제도이고 원칙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가 돼서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 야당의 기조입니다. 일단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 복지부와 여당의 입장 좀 다를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여당의 방어 전략도 있는데요. 그 예. 문재인 케어 TF 단장으로 활동한 그 전해수 그 민주당 의원은 아마 그 실손보험이 2008년 이후에 66%나 급증했고 예. 또 가구당 민간보험료 부담이 연 1,000만 원으로 추산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제 당면가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능호 그 복지부 장관도 이날 그 국감에 출석해서요. 예.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보장성이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그러니까 즉 문재인 케어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네. 밝혔고요. 재정 추계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장관은 이제 중증 질환부터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고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무리가 없도록 그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박 장관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네. 모았다라고 했지만 재밌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왜 반발할까요? 그러니까 예상된 상황인데요. 예. 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비급여가 이제 급여 전환될 경우 의료인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예. 그 최근에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문재인 케어 30조 6천억 원 그 예산을 추계했던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 그 민간 전문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문재인 그 케어 예산 관여제를 투명 공개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문재인 케어를 전면 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의료계 주장입니다. 예. 그 의료계는 그 문케어 시행의 그 문케어 시행과 관련돼서 그 추계된 그 3조 6천억 원 이것이 이제 기존 수가에 대한 정상화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결국 잘못된 재정 추계로 인해서 그 지속이 불가능해서 의료 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 생명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의료계 주장입니다. 네, 이 제약업계,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도 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이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의견 개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제약업계가 내놓은 의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약업계 우려는 사실은 이제 약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가동되려면 그 재원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그 제약사들에게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라는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국 약가 인하로 이것이 이어지고 그러면 제약사들의 경영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제약업계 대표하는 그 제약바이오 그 협회가 있잖아요. 예. 그 제약바이오 협회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일반적이고 근시안적인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것이 제약업계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사들은 국내 미래 핵심 산업인 제약 바이오 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 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앞서서 이 네. 현대 정부가 만들어놓은 약가의 이 정책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경우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약간이나 높다.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약가 정책이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약가 정책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약가를 계속적으로 인하하려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인하하려는 기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잠깐 이제 중단되었었지만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는 약가를 손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약사들은 그 약가를 손댄다는 것에 가장 이제 그 두려움과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케어가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문턱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어떤 문턱이 남았고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그 당사자들인 의료계 또 제약산업계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잘 조합해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입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의견 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의견을 더 반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걸로 국감에서 질타가 이어진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인호 기자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